안녕하십니까 시카고 동포 여러분. 내년도 2012년도서부터는 재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져서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재외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미국, 캐나다, 일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이 헌법 소원을 내었고 2007년도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2012년도 선거서부터는 재외 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참정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미중서부 JC 청년회의소에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이 참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참정권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8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시카고 한인 회장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맡고 계신 김종갑 한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나오신 김문배 영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카고 미래희망 포럼 부대표로 계신 김용원님 나오셨습니다. 전 시카고 여성회 회장으로 계셨던 전명희님 나오셨습니다. 정치학과 강사로 계신 김훈태님 나오셨습니다. 민주시카고 연합 대표로 계신 이대범님 나오셨습니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신 김정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미중서부 JC 한인 청년회의소 회장 레리윤 나오셨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에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위해서 여러 패널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셨고 리서치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김문배 영사님 모두 발언으로 토론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영사님.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선거 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정선거, 탈법선거 그런 것들로 부끄러운 선거 역사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죠. 이런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선진적인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힘은 바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외선거 제도 도입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지는 이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재외국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큰 이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3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제한당해왔는데요. 이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재외선거 제도 도입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선거 제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 실시로 인해서 국민의 통합된 의사 형성이 가능해졌고
정치 선진국으로의 진입 등 중요한 이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 채택되어서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화,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선거제도의 성공 여부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도입했는데 어떻게 잘 치러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에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민 화합,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세계 각 공간에 지난 14일부터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었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 미 정수부 한인청년회의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공개 토론을 갖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카고 관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크게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3개의 주제, 그리고 작게는 6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거 홍보 문제. 두 번째, 선거 제도 문제. 세 번째,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홍보 관련돼서 시카고 한인회 김종갑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달, 12월달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번 11월 13일부터 재외 선거인 등록 및 국외 부재자 신고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참정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정치적인 주체로서 우리의 권리 회복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모국에도 또 이곳 시카고 미국에서도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늘 정치적으로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 해외 동포 참정권은 투표권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정치 지도자들,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제 동포사의 그 여론과 해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또 한인회장으로서 늘 주장해오던 동포사의 발전 그리고 권익 신장 이런 면에서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리 회복. 두 번째로 동포사회의 이 참정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시민 의식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오면 60년대 사고방식, 70년대 오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말은 사실이지만은 그동안 우리 이민 1세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국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생각만 있었지 사회적 주체로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바람직하고 공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그런 선거 문화 동포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리라 기대되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이곳 정치사회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미 주류 사회에 정치 참여하는데 또 어느 정도 분위기상 좀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전 시카고 여성회 회장으로 계셨던 전명희 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정권이 우리 시카고 여성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 여성들이 이번 참정권을 맞이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7만 명의 한 7만 한 이상의 그 한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인 여성들만의 그 단체로서의 활동이 아주 분야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개 여성들이 친목 또는 남성들 못지않은 다방면의 범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목소리가 큰 남성들과 달리 아주 평범하지만은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오해를 중요시하는 아주 결집력이 있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아주 잘해서 이 시대에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투표를 독려하는 역할을 저희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여성의 대표로 우리가 여성의 역할을 제가 이 참정권에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지만은 제가 2년 동안 한 4년 이상을 제가 여성회에서 관여를 하면서 한 700명 이상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의 치맛바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여성들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여성들을 사회에서 그분들의 음성을 들어주는 그런 그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여성들이 그 정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 참정권이 아마 참정권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우리 시대에 앞장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네,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참정권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시카고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청년회의소 회장으로 계신 레리윤 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는 주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참정권을 맞이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JC 레리윤 회장님께서는 시민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에게 이번 대한민국 참정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이해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거하기가 물론 관심이 없다면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미국에서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선거 제도가 새로운 이제 장이 열렸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치성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 교차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세계와 함께 젊은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다면은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선거법에는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가 없기에 주위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발전돼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복수국정이나 복수국정 그런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수국적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제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복수국적, 듀얼 시티즌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미래희망 포럼 부대표로 계신 김영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참정권 한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요, 일단 참정권이라는 게 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보는 참정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쪽으로 봐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보는 참정권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정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미국 시민권자가요. 죽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장례비로 255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이라는 것은 한국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져야지만이 보배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구슬 서말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끼워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지만은 구슬들이 끼워져서 보배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되고 보배가 됨으로써 저희들의 의견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하고 저희들이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동포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대범 민주 시카고 연합 회장님께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참정권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요. 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1세 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 30대, 40대 오셔가지고 균등된 삶과 이제 현지에서의 혜택을 위해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이제 한국 남성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군대와 이제 납세의 의무를 다 하셨는데도 그 시민권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정권 시작으로 그 해외 거주자 및 그 해외 동포법이 많이 고쳐지고요. 그 새로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들은 그 1세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2세, 3세 그 이상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이틴이나 20대일 때보다도 요즘 이곳에서 성장한 그 10대, 20대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더 친숙해 한국을 배우려는 자세가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바로 잡아주고 그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의 개개인과 단체만이 아니고 한국 법이 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치학을 전공을 해오시고 그쪽 필드에서 계속 계신 우리 김은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치학 쪽으로는 가장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재외동포 참정권이 이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앞부분에 하셨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외동포 참정권은 기회이자 도전이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왜 해외 동포를 감싸 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게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한나라당에서부터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제안들만 무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 혹은 한국 민족이라는 것, 때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살았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말레이시안이 있다고 합시다.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투표권을 준다고 합시다. 한국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3세, 4세가 한국말을 잘하고 우리 이 대법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문화를 또 한국 가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 혹은 한국 민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보면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1세대,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아무런 뭐 정치적인 혜택이라든지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3세나 4세로 가게 되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도 한국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감성적인 논리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의 개념, 소위 말하면 시리전십의 개념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때 과연 전 세계 넓게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 혹은 그 2세, 3세, 4세까지 포괄할 수 있는 한국 민족의 개념을 혹은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계속 확대 재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가장 기초적인 장치가 투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혹은 후손들이 정치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이제 아마 갈수록 한국적인 문화 혹은 혈통, 언어만 가지고 한국 시민 혹은 한민족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해 왔지만 한국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알고 단기적인 정치 이해득실보다는 그러한 점에서 일단 서로 공유를 하고 그 이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변화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 민족, 한국 시민의 개념에 맞추어서 우리 시카고에 혹은 미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지속적인 끈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겠다. 이 참정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복수국적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카고에 유학생으로 와 계시죠. 정치학 석사 과정으로 계신 김정현 학생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학생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투표하실 때하고 또 기분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까? 유학생의 참정권은 그동안 그 앞에서 논의해 주셨던 거와 조금 다르게 참정권의 찬반의 논의가 그래도 가장 적은 실질적인 투표 참여자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유학생은 국외 부재자 신고인 중에 또 가장 많은 수를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실질적인 선거 참여 논의가 정말 중요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최근 한국에서 치러진 그 서울시장 선거를 봐도 20, 30대들이 그 인터넷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흐름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할 정도로 젊은 층의 선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또 유학생이 그 지식 수준도 정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사회 리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유학생의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앞으로 시민사회를 고려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참여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관심들이 좀 있나요? 예, 네, 많죠. 근데 정보에 제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정보 관련돼서 선거 제도 문제에서 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선거 홍보 관련 참정권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야지 이런 것들이 본국에 반영이 될 것이고 향후에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대범 민주 시카고 연합 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이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참정권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대두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현 선거 제도로는 사실 등록과 투표하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 현지 사정과 맞지 않아 참정 자체가 사실 힘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5,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라가 넓다 보니까 지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또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표나 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각됐고 저희는 이 미드웨스트 사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다른 그런 이 추가 투표소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고 작은아마 로컬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순회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했었고요. 저희 미드웨스트 경우에 이제 여러 지역에 나눠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가 적은 지역을 통합을 해 한 명의 유권자라도 제도와 운영상 문제로 투표를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시카고 영사관에서 관할하는 13개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13개 주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는 지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개 주가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켄터키, 캔사스, 오하이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이렇게 해서 13개 주인데요. 13개 주에 아마도 시카고 근교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한 군데밖에는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김용원 미래희망포럼 부대표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투표 참여 불편 해소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은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맨파워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은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건 확정이 되면은요, 이 불편은 다 해소 저절로 다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편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 해소에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진실로 저희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한국에 그 의견이 전달이 되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것 없이 거기서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저조한데 투표소만 늘려달라고 하면은 잘 먹히지 않겠죠.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김은태 정치학과 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혹시 눈에 보이시는 구체적인 불편한 제도가 있으신가요? 이게 확정되기 전에 분명히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그땐 참여당인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간 투표, 그다음 우편 투표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뭐 김동연 그다음에 김성건 여러 의원들이 했고 심지어는 그 인터넷 투표도 한 두 의원이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아마 이제 시기상조다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나 제도적인 어려움의 해소는 국가의 책임으로 사실은 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비용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지금 잠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선거가 공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와는 좀 상치되는 결론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이거든요. 한번 한국 정부 혹은 선거관리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김문배 영사님.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상 국회 선거법 입법 과정에서 굉장한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제도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서 차지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 제도를 보면 여기에 일시 체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나 그 다음에 지상사,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국외 부조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뭐 다른 사람 가는 편에 인편에 이렇게 해서 국외 부조자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미 그 시민권을 취득했을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그 영사 앞에서 확인을 받도록, 그래서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고요. 투표소는 투표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김은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표는 우편 투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투표도 있고 직접 이제 공관에서 나와서는 공관 투표, 그 다음에 그 영사가 순회하면서 하는 순회 투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우편 투표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우편 투표를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근데 인터넷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고 나면 그게 집계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커라든지 이런 것이 침입되면 그 통계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도입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공간 투표만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집에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투표 안 하고 가족이 대리 투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그 투표 용지를 모아가지고 다 찍어서 한 번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투표 부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그 우려를 해서 우편 투표가 사실상 도입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좀 미주 한인 총연합 해당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한국 국회에서는 좀 우편 투표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외선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재외 국민이 한 23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에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첫 선거니까 좀 힘들지만 공정하게 좀 잘 치러보자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일단 좀 투표 편의보다는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입법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는 또 투표 편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개정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공간에 하나만 투표 장소를 설치하면 투표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한 2만 이상 되는 주에는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제한적으로 그 파병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하자. 뭐 그런 쪽으로 저희들 의견 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등록 문제,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편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회 등록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투표하는 방법, 추가 투표소 문제라든지 이런 방법도 좀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게 국회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합 회장님, 지금 선거 제도가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요. 혹시 발전적으로 제안하실 안건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쨌든 참정권 기회를 많이 줘서 많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목표 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처음 온 기회고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건데요. 뭐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의무도 따라야 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지금 단계로서는 많은 것을 조금 이제 자꾸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참 아름답게 공정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투표소 선정이나 시간 길게 하는 거, 우편 투표, 또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지역이 어디냐, 우편 투표 본인 확인이 되느냐,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차편 제공,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뭐 시카고 가장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일리노이에 하나 가지고 어차피 그 시골에 가면은 한 500명 계시는데 거기 가면은 제 생각에는 시민권자가 한 60%가 60%가 오래되신 분들이고 투표권이 없는 분이고 뭐 기껏 해봐 많이 있으면은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들은 지금 부재자 투표에서 정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골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예산도 있고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200명, 300명 투표하려고 몇십억을 써야 되고 이러면은 정말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선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 최대한 이쪽에서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다른 분들처럼 또 생각이 달라지고 또 투표수 늘려줄 수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이 정도로서 좀 더 그 발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조용하게 이 해외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많이 안 하는 게, 먼저 말씀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참여율을 높인 다음에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투표 참여 불편 해소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김정현 유학생.
네, 저는 방금 전에 김종갑 회장님께서 작은 지역의 참정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해외 동포들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런 전제부터 모두가 다 참정권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전제를 모두 다 합의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유학생으로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은 그 유학생들의 퍼센티지가 많은 대학교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사관에서도 투표할 때 단 하루가 아니라 며칠 기간을 두고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투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투표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그 김문배 영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우편 선거제도가 많은 부정 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 우편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민 그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중앙선관위에 가서 그 전자투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보완만 좀 된다면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시행됐을 때 20, 30대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컴퓨터가 훨씬 친숙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그 투표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도 4월 11일 날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카고 해외 동포들은 좀 더 일찍 투표를 하게 되죠, 영사님? 예, 그렇습니다. 실질 투표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하게 됩니다. 네, 선거인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선거인 등록 신청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91일간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역시 선거 제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정권이 없으시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 그런 허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에 관련돼서 전명희 전 여성회 회장님, 이 국적 상실되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게끔 하는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민주 핵심 가치는 정직한 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다운 자세로 서로를 독려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은 물론 우리 미국에서 타민족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치도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선거를 할 때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변의 사람들을 독려를 하면은 그렇게 그 어떤 그 선거제도 국적 그 상실자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시민권자라서 죄송합니다. 시민권자라서 지금 이상하게 재외국민 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권자인 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건 아닌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 시민권자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투표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김용원 닥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레슨을 저희가 배운 것을 그 영주권자들한테 가르쳐주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식에 맡기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은태 정치학 박사님. 그 표현이 조금 더 듣기 좀 그런데요. 저는 뭐 영주권자입니다만 국적 상실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 시민권자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할 때 그 이전에 시리즌십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민권자인데 내가 뭐하러 한국에 참정권에 관심을 가지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면 직접 출마도 하시고요.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아까 우리 김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표하지 않는 자에게 미국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돈도 안 주고요. 권리도 안 주고요. 뭐 하다못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도 많은 제약이 갑니다. 유태인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도 논의가 지금 학자들 사이에 되고 있는데요.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집단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의 아이덴티티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참정권이고요. 동시에 그러면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 동포들은 그 지역에 정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혹은 뭐 주 혹은 연방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역 시카고 사회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가 치면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미국 동포들의 이제 정치적인 파워가 되겠고요. 동시에 우리가 힘이 커지면 미국 정치 영역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또 미국 정치와 또 한국 여기 동포 사회의 어떤 삼각의 어떤 그 비셔스 서클, 그러니까 선의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은 정치입니다. 정치고 선거고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 측에서 미주 동포의 파워라든지 효율성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듀얼 시리즌십, 그러니까 이중 국적 문제.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닿으면 우리 시민권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이중국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대범 대표님, 지금 65세 이상이면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번 참정권에 참여할 수가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청서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걸 작성하시고서 투표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되시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복수 국적이 가능합니다. 네, 65세라는 기준이 있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 찬스도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한 정당에서 그걸 38세로 지금 내리자는 그런 제한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남성분이 38살이 돼야지만 한국의 군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이상이 되면 아마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원 부대표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질문을 위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 같고요. 저는 지금 김은태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게 많은 동조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면요, 이중국적이라는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만 꼭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이면은요,
한국에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이중 국적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잘못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재산이 한국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사실을 보고 그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정이 한국에 속해 있지 않고 이중 국적을 허락한 모든 국민의 재산이 한국 재산이거든요.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가의 파워가 커질 수 있는데 정치, 정책 이런 것만 자꾸 한계점을 두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다 숨기고 하는 이야기지만 싫어하는 거는 이중국적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 미국에 빼돌리는 거 걱정하고 군대 빠지는 거 걱정하고 이런 거 걱정 때문에 한국에 사실 그런 제약을 많이 두는 거지 더 큰 거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걸 오픈할 때가 된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삼성이 한국 기업입니까? 삼성은 한국 기업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시대가 그런 때인데 시대에 그런 때에 한국 정부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때가 빨리 오면은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잘 이 선거를 잘 치르고 저희들 파워를 잘 보여주고 우리 이대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해서 저희들이 파워를 보여주면은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 상실자의 투표 문제, 또 이중 국적 문제 한꺼번에 다뤄봤고요. 추가적으로 발표 안 하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선거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포 사회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지 창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갑 한인 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요. 한인 회장님으로서 어떤 역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역할은 뭐 특별한 거 있을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우리 저 유학생 대표께서 또 저한테 이제 저도 많이 참여하고 싶고요. 그 기회를 많이 줘서 우리가 참정권에 저도 파지티브한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단지 이제 잘못해가지고 모국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의 그 어떤 위상 문제 이런 걸 걱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정성 문제, 자기 혼자만 뭐 투표 잘하면은 무슨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걸 이용해서 뭐 이익 단체나 정치 단체 이래서 누구를 밀어서 어떻게 좀 우리 한국 정부에 한국 쪽으로 정치를 하시려는 분이나 이런 어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이용해서 또 표를 모아서 어느 정당에 줘서 내가 좀 한번 커보겠다, 한국과 정치해보겠다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뭐 한인회가 사실 한인회장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그 뭐 네 분이서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생각에는 좀 더 자문위원을 확대해서 한인의 법률 자문위원단이나 영상안의 법률 자문위원팀도 계시고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좀 확대 개편해서 꼭 네 사람이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중립적인 인사 이런 분들을 좀 더 해서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선관위에서 잘해주시고 시카고 한인회장 여기에 뭐 왈가왈부할 그런 권한도 없고 특별한 준비 없습니다. 이사입니다. 이대범
민주 시카고 연합 대표 또 김영원 미래희망 포럼 부대표 이 두 분께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칫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이 두 단체가 한국에 있는 정치 단체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 운동에 어떤 조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없는 바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단체는 그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희 단체는 그 미국만이 아니고 남미, 북미 그리고 또 일본, 중국 지금 현재 아시아권까지 전부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각자의 회칙을 준수하고 있고 그 모든 행동을 법칙 그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떤 조직이나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선관위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그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이 여기서 참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한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투표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품이 와가서는 안 되지만은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품이 오고 가는 일도 없을 거고 너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색깔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을 가진 색깔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거는 정치 운동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걸 공정성 있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해야죠. 선거운동 여기 미국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뭐 그건 제가 볼 땐 틀린 생각이에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인데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힘듭니다. 나이 많은 단체장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단체들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를 더 분석해서 활동하시리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수 이건 질문입니다. 그 선거관리운동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뭐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정도로 그치게 돼 있는데 한국에 우리가 있다고 치면 뭐 TV로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카고 중서부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선거 운동을 허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카고 한미방송을 통해서 뭐 한국의 후보자의 뭐 연설을 보게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만 허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 포럼이라든지 민주연합 측에서 따로 뭐 피켓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허용하실 수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네, 이 답변은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신 김문배 영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재외선거 관련 선거법에서 3건의 적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선거운동이 한국에서도 선거운동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원칙적으로 국외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아까 저기 김호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시카고 한인 분들이 많이 보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니까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게시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그렇게 게시하는 것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유권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방법,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그 단체 명의라든지 아니면 그 소속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 운동하는 것이 일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그 소속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대부분 정당이나 후보자가 하는 운동 방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위성방송 시설 이용 방송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 연설 뭐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입법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아니면 조사나 수사권이 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다른 선진국처럼 앞으로 좀 더 확대되거나 넓혀질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시간, 인디애나, 미시간 스테이트 같은데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거의 한 2,000명 됩니다. 선거를 하러 오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의 내가 선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제공을 한다면 그 불법입니까? 네. 선거는 자기가 와서 누구를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요, 저희들이 참정권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투표를 하면 됩니다. 많이 투표를 하면 우리 소리가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표면 작은 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발이 없어서 못 온단 말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안 해줄 때 여기 있는 개인이 한다든지 어떤 기관이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럼 김문배 영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시카고 관할 지역 주가 13개 주가 있는데 유권자 수는 저희가 한 10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가 사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들이 이제 좀 순서적으로 많은데 사실 5시간, 6시간 아니면 10시간 이렇게 차를 타거나 이렇게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내거나 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는 것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특정한 사람이 버스 비용 전부를 대거나 이렇게 하면 위반될 수는 있습니다. 선거법에.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5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거 공정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칫 이 참정권 이슈로 해서 동포 사회의 갈등이나 분열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C 회장, 레리윤 회장님, 이번 참정권 이슈로 해서 갈등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는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 참정권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고요.
반면에 또 이 참정권을 참정권을 찬성하고 또 이렇게 좋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갈등이라는 것이 첫째로 이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 참정권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국회 한국에 나가서 이걸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좀 우리 헌법 과거에 우리가 재외 동포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이런 그분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잘못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말씀했듯이 대통령께서 단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이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선진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게 단합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선거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김은태 우리 정치학 강사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왜 단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무엇을 위한 단합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한국 팀을 응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해, 경제적인 이해, 사회적인 배경, 교육적인 바탕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어떤 이해를 찾아내는 게가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지. 한국 사람이기에 단합하라, 누구를 위해서 단합할까요? 어느 표를 찍어야 될까? 정치에 있어서는 단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미국이라는 사회를 특성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단적으로 미국이 이런 것 같아요. 나랑 옆집이랑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이유관계로. 그러나 변호사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자기들은 골프 치러 가는 사회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특성을 모르면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바마 또 부시 많이 갈라졌지만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선거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절차가 민주주의고, 그 전에 굉장히 서로 과격하게 싸우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는 미온적이었지만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배워온 이런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도 이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범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그 자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체를 인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 시민다운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뚝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조국을 생각하는 거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의 발전이 미국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세계 시민의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웃도 바라보고 그러면은 전혀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나쁜 쪽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분열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단 그것을 방법적으로 풀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학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김정현 씨,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선거 운동, 선거 기간을 통해서 동포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등이 조장이 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학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학생들의 참정권 인정이 그 대한민국 정치에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다시 동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그 지역 감정이고 또 그 부정적인 미디어 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적인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자료가 많은데요. 저희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적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학생들은 정책적인 투표가 더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봐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정책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정보가 닿지 않는 것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또 유학생은 그 국회의원 선거 비례 투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정당에서 좀 주체가 돼가지고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포 사회가 우리 유학생 김정현 씨가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배 영사님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한인 동포 사회의 갈등은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하면 갈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벗어나기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저는 갈등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서로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곧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번째 주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 단체를 맡으면서부터 처음 맡았을 때부터 이 갈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갈등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관심과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없이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갈등 없는 선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말고도 많은 갈등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또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대부분 여기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계기로 건전한 갈등 속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째 주제 동포 사회의 갈등 또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체류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투표에 참여를 하실 때 불안감이 없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이 혹시 노출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추방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걱정이 없으실 수가 없는데요. 제도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김문배 영사님, 우리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걱정 안 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까? 선거에서는 불법 합법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시다면 유효한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국외 부재를 신고를 하시고 투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권이 만기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여권이 만기되었어도 투표 가능합니까? 여권을 새로 재발급받는데도 신분 불법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선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8분의 패널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직 제도적으로는 불완전하고 불편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서 이 참정권을 아름답게 바꿀 때 한국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제도적으로도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외동포 참정권 관련된 JC 공개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